안녕하세요. 메트로신경외과 원장 김온입니다. 우선 척추신경은 뇌와 말초인 팔다리를 연결하는 신경을 의미하는데요. 뇌로부터 팔다리로 감각이나 운동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척추신경이 눌린다는 것은 어떤 추간판 때문에 눌리거나 아니면 아주 드물게는 종양이나 출혈 같은 것 때문에 눌릴 수도 있고요. 뼈가 자라나와서 눌릴 수도 있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인대나 그런 것들이 노화되면서 두꺼워져서 눌릴 수도 있습니다. 추간판 때문에 눌리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신경이, 이거를 저희가 척추신경이라고 하는데요. 탈출된 추간판이 이 구멍에서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부위에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면 감각이나 아니면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감각 이상은 보통 통증이나 저릿저릿한 느낌이나 근육통이나 그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목 쪽에 있는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깨 쪽지나 아니면 팔, 아니면 손가락 같은 부위에 저릿저릿한 느낌이나 통증,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더 심해지게 되면 근력이 떨어져서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면 엉치나 엉덩이, 아니면 허벅지 뒤쪽, 허벅지 외측, 종아리, 발가락 등의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근력이 떨어지거나 발목을 들어 올리는 게 힘들어진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담이 오는 거는 보통은 근육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요. 드물게 척추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도 해당 부위의 근육통이 심해지다 보면 담이 걸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척추신경이 눌리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흔하게 생기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는 통증이나 감각 이상, 저림 등의 증상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주사 치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도수치료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증상이 심한 경우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아니면 급성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생겨서 근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엔 보존적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경 주사 치료는 이렇게 만약 디스크 탈출증을 예로 들 때 척추신경을 튀어나온 디스크가 자극하고 누르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신경 차단술이란 이름이 마치 신경을 마취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개념보다는 디스크 때문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컴퓨터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주사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받게 되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은 신경이 가라앉게 되면서 염증이 가라앉게 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방식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는 원인이 척추뼈와 뼈가 부딪히고 노화되면서 뼈가 자라나서 생기거나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이 탈출되면서 생기기 때문인데요. 경추와 같은 경우에 목을 앞으로 너무 구부리는 행동이나 한쪽으로 고개를 계속 돌리거나 한다면 어떤 부위의 뼈만 부딪히게 돼서 그 부분에 뼈가 자라거나 추간판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신경이 눌리거나 뼈가 자라나는 노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척추와 같은 경우에는요,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보통 저희는 허리를 바른 자세라고 하면 배를 좀 내밀고 허리를 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해당 자세가 편안한 이유는 우리 몸의 척추가 S자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목과 같은 경우에는 S자의 앞쪽으로 곡선이 있고요. 흉추와 같은 경우에는 뒤로 곡선이 있고, 요추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곡선이 있게 되는데, 해당 곡선을 반대로 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해당 부위에 노화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와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 앉는다거나, 혹은 땅바닥에 있는 물건을 짚을 때 허리만을 이용해서 짚는다거나, 혹은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허리 척추가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면서 디스크가 뒤로 밀리게 되는 퇴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을 구부리지 않거나 한쪽 방향을 계속 보는 행동을 안 하거나 허리를 구부리지 않거나 예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환자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손주를 본다거나, 그래서 아기들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거나 고개를 숙이게 돼서 아프신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예방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안 하란 말이냐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바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개가 너무 높다거나, 혹은 침대 뒤에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서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하는 습관 같은 것들을 좀 안 하시면, 그런 것들은 일하거나 그런 것들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런 행동을 조심해 주시면 좋고요. 허리와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앞부분이 올라온 의자에 앉게 되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엉덩이 뒷부분을 쿠션을 깐다거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허리가 바로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를 일부러 구부리지 않기는 어렵지만 앉아있을 때 뒷부분을 올려주는 등의 간단한 행동으로도 허리 요추의 전만을 유지하게 돼서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고개도 구부려서 핸드폰 보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목 통증이 생기고 팔 저림 증상, 그리고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면서 제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물론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행동들이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행동을 약간 더 조심함으로써 허리나 목을 보호할 수 있게 되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기거나 팔다리 저림 증상,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생기셨다면 좋은 의사를 찾는 것도 가장 좋은 예방 중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